고기가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일으키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 치료하는 의사 문창 씨입니다. 근데 저는 암을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를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암을 치료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의사들이 암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카데미도 운영을 했고, 상담을 하는 코디네이터 양성도 했고, 이런 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임상통합의학 암학회라는 학회를 제가 2012년도부터 회장을 맡아가지고 쭉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뭔가 암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히 우리 현대과학적인 방법에 도움을 주는 이런 보조적인 통합의학을 가지고서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던 의사입니다. 암은 일단은 생기는 원인은 유전자 변이에요. 유전자가 돌연변이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후속 유전학이란 말을 쓰거든요. 지금 뭐냐면 돌연변이는 아닌데 유전자 이 발현 정도만 달라지는 걸 말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게 변이를 일으키게끔 만드는 원인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암의 원인을 말하죠.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음식,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공해라든지 이런 매연, 어떤 우리가 발암물질들이 있잖아요. 중금속도 있고 우리 뭐 다이옥신, 뭐 많이 들어본 이름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유전자가 변이되도록 유도하는 물질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원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유전자 중에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노화되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유전자들이 활동을 못하게 돼버리는 경우에 암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면역이 좋으면 암이 발생을 안 하는데, 우리 이제 면역이 약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 이제 암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은 어쨌든 후천성이라고 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요.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안에 있는 염기 서열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서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리 볼 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돌연변이는 이렇게 잘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발생 숫자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환자는 많이 늘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 이유는 후천적인 요인들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후속 유전학이라 하는데, 이 변이를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DNA에 염기성이 변한 게 없어요. 단지 유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가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스위치는 후천적인 영향으로서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게, 스위치를 켜져서는 안 될 스위치가 켜져 버린다든지, 특히 그런 거예요. 성장하는 유전자들이 어렸을 때는 빨리 크잖아요. 필요했던 건데 어른이 돼서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갑자기 켜져 버렸다. 그러면 세포가 막 커버리는 거고, 암세포가 노화되면 세포가 죽여야 하잖아요. 이런 또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시를 하고 이제 노화된 것을 제거를 하고 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감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 버리는 경우, 이거는 이제 후천적인 영향. 아까 말한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요즘에 암은 거의 한 90% 가까이가 일단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암은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병이라면 어떤 벌써 유전자의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은 그런 유전병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단지 어떤 부분이냐면 취약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는 어떤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잖아요. 이런 걸릴 수 있는 취약성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관리를 잘하면 안 걸릴 수 있는 건데,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걸릴 가능성이 많다. 특히 양 부모가 전부 다 암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면역에 있어서 우리가 음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암을 발병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한 80% 정도가 음식이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게 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암을 일으키는 물질도 음식 속에 섞여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이 어디로 들어와요? 장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장이 나빠지게 만드는 음식, 특히 요즘에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을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이 엉망이 됐을 때는 면역 기능이 깨져버려요. 우리 몸에서 면역은 1차적으로 오는 면역은 장에서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나라로 따지면 휴전선에 해당하는 것이 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들이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면역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장에서 면역 기능 강화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포도당을 먹고 그런 거잖아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밀가루 음식 속에 보면 글루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유 속에 보면 카제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잘 소화를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에 트러블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또 암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먹는 습관에 따라서 과식을 하는 것도 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물 마시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어느 때 먹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먹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잠을 자야 하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뭔가 음식이 또 들어왔어. 이럴 때는 어때요? 나는 자야 되는데 내 장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음식 습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괜히 어떤 집은 음식을 먹으면서 재밌게 먹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음식 먹는 할 때 막 혼내고 막 이런 경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장 나빠지잖아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랜 동안 쌓이면은 암이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가족력 중에서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후천적인 부분에 그 가족들이 먹는 생활 패턴이나 음식 패턴도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한 가족이 암에 걸리면 다른 가족도 잘 걸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환경이나 생활이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대학병원에서 말하는 영양은 균형된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말하는 영양 개념하고 우리가 통합의학적인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대학에서는 칼로리 개념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얻을 수 있는 칼로리,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양소라는 것은 특히 이제 암하고 관련돼서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성분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파이토케미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이제 고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고기를 먹어서 암을 새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음으로써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된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요즘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육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회 공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통틀어서 이제 고기라고 하고, 고기를 먹었을 때는 요즘에는 특히 고기를 사육을 하거나 소, 돼지, 닭 이런 거 다 사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선은 또 양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광어, 거의 대부분 양식이잖아요. 이리 했을 때 여기에 가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생제, 집단으로 사육을 하려면 항생제 써야 하잖아요. 거기다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성장 호르몬을 쓴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육식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사료도 좋은 풀들을 쓰는 게 아니고 GMO를 쓰는 경우가, 뭐 옥수수나 이런 것을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육식 자체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철분이에요. 암세포는 철분을 되게 좋아해요. 암이 크기 위해서는 철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철분은 채식에는 없잖아요. 육식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오메가3나 이런 부분들도 육식에는 대부분 다 포화지방산이에요. 우리가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이잖아요. 생선에는 오메가3가 또 많이 있죠. 오메가3가 많이 있는데 반면에 그 오메가3 속에는 중금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은 같은 거. 그리고 오메가6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육식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암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하란 말을 하는데, 또 채식만 먹는 경우에는 우리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풀만 먹어갖고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채식에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서 암을 억제하는 힘이 있고 여기에도 충분한 영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콩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콤팩트하게 농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우리 식이섬유 있잖아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전혀 칼로리가 없다고 돼 있는데 요즘에 밝혀진 게 보면은 식이섬유 속에도 1칼로리가 있다는 거예요. 1칼로리가 있고, 식이섬유는 발효가 잘 돼서 단세지방산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또 이게 암을 억제하는 그런 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육식, 고기 종류를 암 환자들이 피하는 게 좋죠. 피하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나는 고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 먹으라. 근데 많이 먹지는 말고 조금 먹고, 특히 이제 기준을 삼는다면 저는 생선 같은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생선을 먹는데, 생선도 30cm 이하의 생선을 먹는 것으로 권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고기가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단지 빨리 성장시키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